이런 마당에 주말에 어제였습니다. 굉장히 이건 뭐 좀 웃긴 얘기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에 자기 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실버 마크라고 해가지고 트위터가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가 원수꾼, 뭐 국가 어디 뭐 외교 뭐 어디 뭐 고위 공무원 무슨 기준 뭐 UN 어디에 버금가는 어떤 자리가 딱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민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 트위터에 실버 마크 좀 받아와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용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이제 그런 뭐 해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사실은 외교부가 어디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회색 마크 달아주는 하청업체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놀이 셀럽 놀이한다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기가 차서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전버리 때도 대통령이 스카우트 옷 입고 가가지고 자기도 스카우트였고 내 명예고문입니까? 명예총재입니까? 명예총재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이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내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딱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걸 뭐 도용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계정 도용이 뭐 트위터에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계정 하더라고. 도용이 우려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트위터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자기 계정이 도용되는 거. 근데 만약에 도용이 되면은 정부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압수수색 수사하면 돼요. 다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용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 궁색해 보이고 전 이거 권력의 사유화라고 봐요. 권력의 사유화로 좀 외교부를 동원한 건데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무슨 김건희 여사 봉사자입니까? 요거 한국일보 단독인데 외교부 내도 부글부글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저항을 했었어야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왜 외교부에 안 나옵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전용기 태울 때도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를 태워가지고 사적으로 썼잖아요. 뭐 이 부속실 없다 이 얘기 또 나오겠지만 이제 너무 지겹고 그냥 권력을 분점해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까지 나고 그 외교부 공무원들 월급을 김건희 여사가 줍니까? 그렇죠. 그 월급 누가 줘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요? 아니 회생 받고 안 받고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갖다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꾸 의혹을 만드는지 이게 도대체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마크롱 부인은 심지어 민간인이어서 마크가 없답니다. 마크롱인데도 마크가 없어? 미국은 있다는데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미국은 법적으로 기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법적이 있다. 더 그런 게 질 바이든 여사의 마크가 없어. 계정 팔로워가 342만 명이래요. 김건희 여사는 0명이래요. 뭘 도용을 해? 도용을 해서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놀란 건 나토 갔었죠. 그다음에 수재 났었죠. 오송 참사 났었죠. 계속 1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와중에 자기 계정에다가 실버 마크 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뭐 국격은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르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잼버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 거 다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야 무슨 얼어 죽을 실버를 달라 그랬대.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가 다 돌기 시작하면 외교부의 얘기들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외교부가 좀 잘못한 것도 있죠. 그거 왜 지시에 응합니까? 거부를 해야죠. 그런 게 그렇게 따지면 다 죽었죠. 왜 외교부이 공무원들. 되는 다 날아가는 거지 뭐. 바이든 되는 거예요. 날아갈 각오를 해야죠. 바이든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다국적 기업하고 소통하는 게 외교부 일인가요? 처음 알았어요. 합니다.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합니다. 어떻게요? 외교통상부가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통상외교를 하다 하니까. 이건 보니까 통상이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요. 그러니까 통상은 뭐 아니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래, 시킨 게 잘못된 거고 그 응한 것도 잘못이죠. 저는 아니 대통령 경호실에서 차라리 예를 들면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용될 위기가 있어서 협조를 요청했다면 제가 양보를 하겠어요. 저는 외교통상부에 나온 거. 아니 이 트위터 실버 마크하고 범죄 악용되는 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도 말씀하신 없는데. 것처럼 수사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 수사하면 되고 도용당한 우리가 속해서 본인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면 도용 그렇죠.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팔로워 0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잼버리나 해병대나요 그 김건희 트위터. 여사 트위터에 이제 외교부 관련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하고 싸우지 마세요. 국민의힘하고 싸워봐. 지금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황당무계한 논리 만들고 실드 친다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 이제 박영식 앵커가 그 이야기 하셨는데 공무원들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글부글하고 있는 공무원들 최대한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좀 국회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런 좋은 말씀은 오늘 밤 11시에 이어질 박진영의 전략,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아니 지금 말씀을 이야기 다 했는데 뭐. 네, 들으시면서 우리 나무님, JJ님, 제이스 쿠키님, 경기학과 관성호서 도매님, 낙엽반장님, 도가도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획득 그 논란은 우리 저희 PD나 우리 제작진들이 꼭 다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제 직권으로 저도 사실 이 역치가 좀 많이 낮아지기도 역치가 좀 낮아지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지. 이제 이래 하나만 생각 더 되는 거야 이제. 지적할게요. 네. 저는 하고 지금 얘기 싶어요? 안 나오는데 하나만 더 지적하면 네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특혜 아닙니까? 아, 이거 완전 특혜죠. 남편 찬스 쓰는 것 같아. 이거는 완전히 특혜 아니에요? 예. 이거 공정과 상식에 완전히 안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반칙과 아니,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문 쓰는 거 이름 올린 것도 이게 반칙이고 특권이 우리 수사하잖아요. 네. 이것도 완전히 이거 특혜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 찬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또 그랬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이해할 수가 되었으면은 네. 특혜지. 이제 더 조심해야 근데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 5월에 개설했잖아요. 근데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을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행정력이라는 국민의 혈세나 공권력이 남용됐잖아요. 남용됐잖아요. 그렇죠. 외교부가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그걸 아니죠. 만들어서 어떻게 팔로잉이 한 명 비공개로 해놨고 일.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나 국제관계에서 외교통상부를 써먹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을 홍보했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팔로잉 한 명은 팔로가 없어요. 비공개 그럼 어떤 팔로 한 명하고 DM 말고는 아무 능력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5월달에 이것도 지금 지적에 상당수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어떤 사람하고 트위터로 1대1로 DM하고 싶은 건데 그걸 외교통상부를 통해 갖고 악용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고속도로 아니 계획처럼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는 건 자유인데 왜 그 마크를 왜 남편 찬스로 다냐 이거. 그러니까 마크를 달 필요 없이 비공개로 지가 혼자 했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럼 이해할 또 수가 상담 말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 찬스란 말씀 우리 신규 변호사 찬스죠, 찬스. 잘하셨는데 저도 우리- 회색 마크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습니다. 다 갖고 싶죠, 솔직히. 그렇죠. 우리도 같은 민간인인데 정당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도 대통령 찬스 얻고 싶습니다. 외교부에 전화해가지고 외교부 공무원들 차출시켜가지고 근데 우리말은 안 회색 되잖아, 마크 외국어 달아달라고 그 얘기하면은 그게 똑같은 거죠. 갑자기 줄 서는데? 아니 핸드폰이 저 잊어먹었어. 깜짝이야.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건이라면이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래? 이건 진짜 버려 그녀라면 버려. 아니 이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 운명이야. 이거네. 우리가 김건희라면 이런 짓 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게이트 자별한다. 예. 근데 박영신 건희 예.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네네. 강력 사팀 동원해서 찾아낸 한동훈 장관도 있어요. 뭐 김건희도 배웠나 보죠. 네, 그렇군요. 네, 서로 배웠어요 이제.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알아서 저는- 했다고 알아서. 근데 이런 어떤 이제 공사 구분 못하는 사례들은 심각해, 이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이거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도 자기 공정이고 이게 거고. 법치예요, 진짜. 다 외교부도 내 이게 거고. 기가 찬다. 뭐 다 자기 겁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그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결국엔 책임 공방할 거라고 예상은 했죠. 근데 저도 좀 사실 지금 국면은 지난주에도 뭐 답답하다고 말씀드렸고 누차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와, 지금 보도되는 거를 보면은 사실상 전라북도 타겟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저는 뭐 잼버리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새만금 이야기를 좀 새만금. 오늘 드리려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만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정말 한 맺힌 곳이에요. 한 맺힌 곳. 전북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건 사업이 제일 해결 안 된 곳이에요. 네네. 이 새만금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새만금이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냐면 박정희 때 1973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두환 때도 살짝 하다가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노태우가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91년부터. 그때 공약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택 200만 원,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KTX 다 공약입니다. 자, 주택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가지고 재개발 들어갑니다. 새만금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완성도 안 됐어요. 그만큼 새만금이 억울한 겁니다. 네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인구가 옛날 새만금을 시작할 때처럼 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새만금 자체가 또 애물단지가 돼 있는 거야. 그걸 활용하려고
잼버리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을 하려고 예, 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도에 뒤집어 씌워요?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항 문제. 그게 새만금 공항하고 잼버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029년에 원래 오픈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걸 잼버리 한다고 새만금 공항 지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거 뭐 제가 뭐 동아일보도 보고 그렇고 몇 군데 기사들이 특종이라고 받았었어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도로. 원래 계획돼 있던 거예요. 왜? 새만금 땅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요. 서울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도시 크기고 인구가 25에서 30만 정도의 도시를 만들기로 했어요. 원래 목표가. 그 정도 사람이 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도로 닦아줘야죠.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잼버리 때 때문에 해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전북 도민을 지금 엄청난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만금을 위해서 잼버리가 열렸다고 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인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새만금 자체를 지금 때리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바 전라북도, 전라도 사실 지역의 그 민감한 지역의 이슈를 가져와서 지역 갈등을 좀 지금 조장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서 댓글이나 이런 거 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하는 사업은 제대로 된 게 없다. F1 망했다. 뭐 망했다. 뭐 망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왜 했냐. 뭐 잼버리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새만금에 들어가 이런 SOC 예산 가지고 또 전라북도가 다 헤쳐먹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만금에서 잼버리 하기로 결정한 거는 박근혜 정부라니까. 그렇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거라고요. 예, 그 정도로만 하고. 자,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일단 지금 딱 보면 네. 삼각구도로 지금 예를 들면 일을 몰아가고 있어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전북이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 기사나 방송에서 다 때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전북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박영식 그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소위 부산 엑스프랑 연결지어가지고 맞아요. 지역주의를 막 부추깁니다. 정부는 뭐라느냐? 이제 감사원, 검찰 데리고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공무원들 이제 목줄 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감사 시작하게 되면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가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감사 같은 경우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개월 동안 계속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 정부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패라는 부분들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얘기가 나와서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냐면 알았어. 윤석열 정부 뭐 잘못한 거 알겠는데 진보는 뭐 대책이 있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맨날 욕만 하는 거야? 진짜 대안이 뭐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이제 그 구독 조회수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형적인 구구 정부, 구구 정치인들의 소위 정치 방식이에요. 정치 혐오를 막 부추겨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게 하고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현장에 싸울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이 있나 본데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기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저희들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소위 이 상식을 좋아하시고 상식을 지키려고 하시는 많은 어떤 시청자분들 또는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혐오에 빠져가지고 낙담하기보다는 예. 더 열심히 싸워주셔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지지층들 또는 예를 들면 상식적인 분들과 더 넓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힘듭니다. 예. 맨날 나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더 지치지만 예. 이런 지침을 노리는 게 현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구도 또 윤석열 정부와 조중동 소위 보수 언론 매체와 보수 유튜버들의 네네. 동맹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주시고 확산해 주시고 싸워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장소를 새만금으로 유치해서 이 난리를 만들었냐라는 그런 어떤 비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미 지난 왁자지껄 시간에도 충분히 그런 주장들을 탄핵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려했던 대로 여론 작업도 계속되고 있고 더불어서 역공에 들어간 상황이죠. 전라북도 때리기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전 정부를 엮어서 같이 민주당 정부 또 이제 지역을 묶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소장님은 한 국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잘 정리한 말 것 잘했어요 같아요. 이준석이. 예. 어제 MB 스트레이트에 나와서도 고속도로 개띠도 지금 사실은 가해나 범죄 의혹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있는데 네. 그걸 원인을 내세워서 마치 그걸 지적한 민주당이나
양평군에 뜻 있는 군민이나 시민사회단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괴담 날파리새로 몰려가지고 네. 상당한 지금 고초를 양평에서는 민주당이나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요. 니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백지한 건 원희룡이고 특혜를 주려고 한 건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집단일 텐데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MBC 스테이트 나와서 주문을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선대위 총괄했는데 단 한 번도 양서면 원안에서 춘천으로 가는 그 공약은 알고 있었는데 강상면 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제안, 논의, 민원조차 없었다.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인수위 때 논의됐을 거라는. 그리고 원희룡이 혼자 했을 게 아니란 거예요. 예. 윤석열 스타일상 자기 권한이나 자기랑 관련된 일을 자기한테 허락도 없이 나대는 사람들 가만 안 둔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 부부 땅이고 자기 공약인데 또 그걸 지 멋대로 한다. 절대 없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두 가지 여러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스테이트 예. 많이 봐주시고요. 예. 이번에도 이 대표님이 정말 고맙게 잘 정리. 그동안 결국 누가 이 조직을 주도했고 돈을 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산의 80%를 현 정부가 썼다고 이준석 전 그리고 대표가 이런 행사는 했어요. 지난 정권이 박근혜가 유치했던 문재인이 유치했던 준비할 게 거기는 유치하는 거 조직이 꾸리는 거 법 만드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 행사는 일주일 전, 10일 전, 20일 전, 한 달 전에 실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식수, 뭐 화장실, 뭐 발판, 그 다음에 뭐 잠자는 거 다. 그걸 1년 전에, 2년 전에 정권이 어떻게 그거 해놓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책임로 전북지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김관영 지사나 전북도도 좀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전 정부 시기에 전체 총 예산 1170억에서 1117억. 전 정부가 쓴 건 156억밖에 안 되고요. 네네. 대부분 현 정부가 1010억을 썼습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조직위도 마찬가지 현 정부 시기 조직위 783억, 전라북도는 190억을 썼어요. 다 기사화가 된 거예요. 전체 조직에서도 중앙 조직위가 870억, 전북도가 쓴 게 260억입니다. 예. 전북도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겁니다. 김관영 사실 지사는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말의 책임이라든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히려 잘 됐다. 국격이 심지어는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윤석열, 한독수, 김현수 이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예.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뒤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쓴 글을 뭐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김관영 지사 사과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했죠. 김윤덕 의원도 사과했어요. 그렇죠. 김윤덕 의원도 인터뷰 조직위원장으로서, 영상 봤습니다만 조직위원장으로 조직위원장으로 사과했죠. 근데 그럼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 중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에 SNL이라는 프로그램에 하태경 의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태경 의원한테 질문하는 기자가 이제 그런 뭐 캐릭터입니다만 이런 질문을 해요. 집으로 이사를 가서 현 집주인 집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바뀌었어. 현 집주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때 현 집주인에게 문제를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전 집주인한테 문제를 고쳐달랍니까? 얘기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당연히 현 집주인이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문이 딱 막히는 거야. 사실 이것처럼 간단한 설명은 어디 있습니까? SNL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를 하는 이유가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집주인이 바뀔 때 집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조차도 현주인 탓인 거예요, 사실은. 네네. 자, 저희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김관영 지사가 이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저희가 듣고 잠깐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갈까요? 지금껏 전북은 가자. 개체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각 부처에 모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습니다. 다만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전북도지사의 입장을 좀 듣고 왔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오셨습니다. 예, 자 저희가 요거는 근데 우리 저희 신인규 변호사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네. 막 이제 얘기하다 돌아온 게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조직위원장 중에 한 명이 김윤동 의원도 사과했죠. 전라북도 지사도 지금 어쨌든 사과 표명했죠.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과했죠. 그러면 현 정부도 좀 사과하고 잘 이런 정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과하는 쪽이 저는 이기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뭐야? 전 정부가 이긴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국민들이 저는 보기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번에 잼버리를 아무리 성공으로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성공이 아닌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축소하고 은폐해서 감추고 싶고 뭔가 성공으로 케이팝에 얻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저는 무리수를 자꾸 둔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다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면 이렇게 행사 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그럼 그건 뭐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김관영 지사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전북도 책임이 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법상, 잼버리 특별법상 조직위원장은 제일 중추기관인데 예. 거기에 장관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한덕수 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본인들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과 성찰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원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수위 기간을 거쳤을 때 전 정부에서 하던 일 이어받으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으로 표현하면 누수가 있는지 전기불은 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기간으로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제 집을 양도를 받은 건데 이 전 집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이걸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힘드네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현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는 어떤 행사할 때 맨 처음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의 80%는 문재인 정부 탓, 아니면 20%는 이렇게 아니, 처음에 규정을 안 해놓게 되면 잘 되면 내가 잘하는 거고 못하면 전 정부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죠. 이제부터는 진보나 보수 두 가지 갈래만 분명히 있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문제와 관련해서 양비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저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소 선정 누가 했습니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결정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결정한 거예요. 장소는요. 네네. 그다음에 잼버리 법에 의해서 이거 조직위원장 정보 다 맡게 돼 있어요. 네. 지원위원장 총리가 맡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집행하는 게 예를 들면 전라북도예요. 네. 집행 권한은 그냥 조직위가 결정하면 집행할 뿐인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예산, 조직과 예산이잖아요. 예산의 80%를 현 정부 들어와서 다 썼어요. 예. 그리고 후원회까지 개최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법령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원 받아가지고 130억 정도 후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저게 다 따져보면 현 정부 잘못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전라북도를 끌고 들어와서 따지고 오면 또 이것도 부한 거야. 그잖아요. 조직위원장이 상위에 있으니까 또 집행위원장 부하를 갖다 끌고 들어와서 얘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저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위엔 잘못 없어. 그냥 꼬리 잘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좀 여론이 비등해지면 같이 물 타가지고 예를 들면 전 정부 탓이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양비론 가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저는 양비론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아니 명령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명령을 따라서 일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이것도 완전히 제가 볼 때 과거에 나치의 그 잘못된 전범들의 행위처럼 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좀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인데 사과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비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근데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정권 초기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청와대 수석들을 뭐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많을 때 행정관들 한 5-60명을 내보내면서 예. 그때도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권한과 자유만 누리고 예. 또 하위직에서 열심히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의무와 책임만 지는 이 행태가 그 이후에도 이태원으로 연결되고 오송으로 연결되고 잼버리로 연결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윗사람들 중에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심판받았죠. 그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자꾸 이렇게 전 정부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굉장히 없어 보인다.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행동입니다.